준비하는 여자 채영입니다. 2021학년도 고3 7월 학력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 1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한 달 뒤에 7월 학평을 한번 보았는데 난이도는 모평보다 쉽고 어렵고 좀 이렇게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쉬운 문제도 있지만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문제들도 있었고, 또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된 문제도 있지만 또 새롭게 참신한 상황으로 출제가 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느낌은 굴절의 법칙을 이용하는 15번, 16번이 우리한테는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특히 15번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당황할 수 있는 그림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천천히 7월 합평에 대해서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의 중단원으로부터 이 문제의 그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7월 합평에서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역학과 에너지, 힘과 운동에서 두 문항이 더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물질의 정기적 특성, 그리고 파동의 성질과 활용에서는 한 문제씩이 조금 감소가 되었죠.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학평이 아니라 모평과 대수능이잖아요. 그래서 평가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동에서 간섭에 관련된 문제를 종종 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간섭에 관련된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항 수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늘 언제나 그렇듯 대단원 1단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한데 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아요. 절대로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문제의 유형별로 선생님이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암기하고 있으면 답이 딱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지만 공식에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한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닌 거, 바로바로 답이 보이는 것을 단순 지식형. 자, 공식을 사용하는데 정말로 숫자를 넣어서 내가 식을 써야 되는 것은 정량적 계산형. 공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이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서 풀지 않아도 되는, 개념으로 풀어도 되는 것을 정성적 개념형으로 선생님이 구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5문제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5문제는 꼭 맞춰야 되고, 정성적 개념형 문제도 이거 7문항 되죠?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탈 다 합해서 12문제 여러분들 맞춰야 되고, 정량적 계산 문제라고 주어져 있지만 자, 여기서 정말로 까다로운 정량적 계산 문제는 많아야 4문제, 아니면 3문제 정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거는 바로 이 정량적 계산형 문제에서 3, 4문제 뿐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때야 돼? 16문제, 17문제는 정말 맞춰야만 된다는 거죠. 사실 말은 쉽게 하는데 또 우리가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제한이 있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중압감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이 촉박함을 벗어나는 꾸준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탐구활동 문항이라는 게 있죠. 실험 과정이 있고 결론이 주어져 있는 문제도 이번에 2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전,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 탐구활동으로, 그리고 15번에서 굴절의 법칙, 이 얘기는 선생님이 잠시 뒤에 그림 보고 이게 참신한 문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학생들이 이 문제는 어렵게 생각하겠다, 정답률이 낮겠다 하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운동법칙 적용하는 문제는 늘 그렇듯이 좀 어려움을 우리한테 주죠. 굴절의 법칙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굴절의 법칙 전반사를 이용하는 이 2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합성 전기력 평가원에서 늘 18번으로 전년도에도 출제했던 문제, 요거는 그냥 그 문제 자체로 갖고 있는 고유의 난이도,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전,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운동 법칙인데요. 자, 이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문제에서는 실이 A를 당기는 힘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의 질량이 없죠? 그리고 빗면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얼른, 그렇지, 실이 B를 당기는 힘으로 바꿔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 가속도를 구해서 A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A의 R자 힘으로부터 B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고 B의 R자 힘으로부터 실이 B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바로 실이 B를 당기는 힘이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같다라는 것까지 알아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까다로운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였고요. 자, 15번은 굴절의 법칙인데, 자, 우리 이거 빛이 이렇게 굴절돼서 우리는 들어오거든.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경계면의 수직으로 입사가 굴절가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 자가 나오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상황인 것처럼 문제 그림이 꾸며져 있죠. 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굴절의 법칙,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i는 바로 굴절률의 비와 같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첨자, 매질의 그 분모 분자가 굴절률에는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R이 바로 이제 공기 중에서의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공기분의 사인 세타 액체는 분모는 거꾸로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는 공기가 아니라 액체가 오고 공기는 분자로 간다는 것. 그리고 공기의 굴절률이 모든 액체, 고체의 굴절보다 가장 작다는 것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굴절의 법칙이 이어집니다. 굴절의 법칙에서 전반사까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A, B 사이의 굴절률의 관계, B, C 사이의 굴절률의 관계는 내가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A, C의 굴절률 관계를 묻고 있어요. A, C의 굴절률 관계를 어떻게 찾아야만 되는가? 바로 굴절의 법칙을 또 이용해야만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자, A, B, C A, B의 전하의 종류와 전하량이 같을 때, 그리고 A하고 B의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가 주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합성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번에서 6, 9 그리고 대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됐던 문제의 형태예요. 실이 끊어져. 실이 끊어지면 물체에 비해 작용하는 힘은 중력하고 탄성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체에 비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즉 물체에 비해 감소한 에너지를 찾고 증가한 에너지를 찾아서 그 양이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두 물체가 있죠. 질량이 서로 같은 두 물체거든요. 자, 정지 상태야. 그러면 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간주하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찾아내서 그 힘들의 평형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20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문제 풀이는 선생님과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7월 합평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느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수능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치르게 되는 평가원의 모의고사죠. 9월 모평까지의 학습 계획인데요. 좀 잔인하지만 성적 현재까지 여러분들의 위치에 따라서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선생님이 정해 보았습니다. 자, 스스로가 하위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많이 풀려는 욕심을 일단 버리세요. 1등급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일단 3등급까지 가보자. 3등급까지 가는 데는 개념만 확실하게 돼 있으면 돼. 근데 이때 개념이 확실하다는 것은 개념을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갖고 그렇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 문제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까지를 우리가 개념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EBS 수능 개념을 통해서 3등급으로 진입해. 일단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춰놓자.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EBS 수능 개념이 끝났어. 그럼 이제 문제풀이 경험을 가져야만 되는데 이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것이 수특 내신 대비 특강이 있어요. 16강으로 선생님이 녹화한 건데, 자, 이 강좌는 중상의 난이도를 갖는 문제를
평가원의 기출문제와 수특에서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풀이로 가기 직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수특 내신 대비 특강을 듣고 그리고 나서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을 들으시고요. 일단 수능 완성도 연계교재예요. 그렇지만 9월 모평까지 나는 수능 완까지 다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지치기보다는 차근차근 수특까지 9월에 하겠다. 그리고 이제 9월까지 수특 끝나면 그 이후에 수완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루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잡아주세요. 자, 우리 중위권 친구들은 이제 개념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풀이 경험이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확고한 개념, 문제풀이 팁까지 제공하고 있는 수능 특강도 선생님이 개념 문제풀이를 이제 따로따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한번 들어보면 문풀이에 대한 팁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친구들은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고 나서 수특 초압축 특강을 들어도 되고 수능 특강 들어가기 전에 수특 초압축 특강을 들어도 되는데 요건 10강짜리예요. 선생님이 전년도 2021 6월 9월 대수능 문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10개의 강제로 되어 있지만 한 강에 2개씩의 소주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20개의 핵심 개념에 대한 먼저 평가원 6구 대수능 3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수특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를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특 초압축 특강을 한번 들어보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그리고 수특에서는 평가원하고 유사한 문항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 또 평가원과는 조금 다른 참신한 문항을 경험해서 다가올 연계교재 충분히 대수능에 출제 가능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여러 강을 찍고 또 여러 강좌를 찍었지만 제일 에너지를 많이 들였다고 조금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초압축 특강이에요. 한번 들어보면 기출 그리고 수특의 연계 교재까지도 한꺼번에 다룰 수 있고 이 평가원의 문항을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어떤 맥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수특까지도 다 끝나면 이제는 평가원의 기출의 미래라고 EBS 교재를 통하고 또 해설 강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다루는데 선생님은 좋은 교재하고 좋은 강좌라는 생각이 들고요. EBS여서 그러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를 다룬 문제집은 많이 있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해설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근데 EBS 교재는 해설까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여기까지 평가원 기출까지 한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 이제 수능 완성 시작하셔야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더 이상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연계 교재를 놓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당연히 수능이기 때문에 평가원 기출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까지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충분히 대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겸손의 반대말은 자만이 아니고 지나친 확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능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선생님도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